스템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네. 어디 나들이 가시나 봐요. 네, 봄빛이죠. 네. 아, 굉장히 네. 밝아 보이시고 네. 진짜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희망을 한번 뿜어보면서. 그래요. 자, 오늘도 아주 네. 재미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네, 지난 주말에 제가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다 모이니까 집집마다 아이들이 둘셋 합해서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시끌벅적했겠네요. 그쵸.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정말 그렇게 시끄럽고 막 북적거려야 정상인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예.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네. 왠지 모르게 그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네, 맞아요. 예. 가족 모임인데도 각자 노는 모습을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뭐 서로 스마트폰으로 각자 TV 채널 다른 거 보고 있고. 네.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소통을 위해서는 그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함께 하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는 소통의 단절, 네. 관계의 단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네.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몇 가지만 이렇게 잘 기억해줘도 네.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먼저 일상에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번씩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도 당연하고 오랜만에 안부를 물어오는 친구의 전화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SNS 단체방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게 좋지만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단체방에 하루에 하나씩 감사 메시지를 올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렇게요. 엄마 오늘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에게 베풀어준 정성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를 더 많이 표현을 한다면 따뜻한 관계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네. 하나의 이제 또 바뀐 시대에 네. 적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음은요. 이런 방법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날을 하나 정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나를 아예 네. 정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 이라고 요청을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오늘은 입장 바꿔서 내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예.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역지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긴다면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역지사지라는 이 네. 사자성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게 네. 뭐 갑을관계, 네. 저 갑질 못 봐주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다면 네. 그런 좀 뭐 분쟁의 거리, 좀 서운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의 이름, 상대방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라고. 이름을 부르자. 네. 네. 서비스 교육을 할 때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는 건데요. 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좀 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보통 회사 내에서도 직함으로만 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뭐 강대리 일찍 왔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섭 씨 일찍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작은 차이인데 느낌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더 정감 있게 느낄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 아빠, 누구 아내로 살다 보니까 평생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네. 엄마들은 정말
본인의 이름을 들어본 지가 언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또 하잖아요. 이름을 들으면 예. 이게 내 이름인가 좀 어색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 부르는 날을 정해서 예. 남편이 아내에게 영숙 씨 하고 불러주면 젊은 시절 연애하듯 설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네. 일단은 어색하니까 날을 정해서 이름을 부르는 네. 날을 정하지만 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네. 정말 계속 이름을 불러주면은 네.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스킨십을 자주 하기를 권하는데요.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프리허그와 발 씻어주기 세족식. 이라고 하죠. 네, 일단 프리허그는요, 단순히 포옹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 사랑을 불어넣어 주자,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포옹은 서로의 심장이 가장 가까워지는 몸의 언어라고 합니다. 내 온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특별한 날만 이렇게 안아주고 하지 말고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안아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태섭 씨 혹시 네. 부모님 발 씻겨드린 적 있으세요? 뭐 부끄럽지만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예. 태섭 씨의 발을 씻겨준 적은 있으신가요? 중국 여행 갔을 때 발 마사지 그거 말고는 근데 네. 민망할 것 같아서 네. 조금 네, 그렇죠. 그런데 소중한 사람의 발을 씻겨드려 보면 이 발 씻겨주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 섬김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네.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또 다른 네. 그런 내용이 있군요. 그렇죠. 교도소에서 세족식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재소자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는 사람에게도 또 받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감동을 전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마움 표현하는 거, 네. 이름 불러주는 거, 예. 그리고 포옹하기, 발 씻겨주기, 뭐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들 오늘 당장 예.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 이 가운데에서 지금 네.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네. 이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남편분들 네. 아내분께 네. 지금 당장 네. 이름 한번 부르면서 네. 이렇게 포옹 한번 살짝 해주면 어떨까?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 유행하는 CF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손도 안 잡고. 가족끼리니까 더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래요. 자, 오늘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정영숙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